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주차하다가 짜증났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파트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경우라던가,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은 주차 걱정이 그나마 덜한데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한 번쯤은 무조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사까지 났냐면,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끼리 폭행을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언성을 높이다가 주먹질까지 했다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 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는 주차 부족이 사회적 문제일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단순 불편함을 넘어섰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고 국토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온 건지, 그리고 이에 따라 앞으로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끼리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주차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국토부가 주차 문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재소환된 거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당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이다가 입주민들끼리 주먹 다짐을 했던 거죠. 지금 대부분의 주차 규격이 폭 2.3m짜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즘 차가 워낙 커지기도 해서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는데, 이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차대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매너 주차라는 말까지 쓸 정도인데 그럴만도 하죠. 폭 2.3m 규격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 규정을 적용받은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보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이 많으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아파트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주차 대수 기준을 28년 만에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새로운 주차 관련 규정이 등장했었죠. 그런데 이때는 주차 구행 너비랑 길이를 늘리도록 개정한 거였고요. 이번에는 아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가구당 주차 대수를 손보려고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주택이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이 지난 1996년에 개정된 거라고 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데,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전용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 대수를 비율로 산정해서 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가구당 주차 대수가 한 대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가구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곳은 0.7대만 되어도 법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가도 주차 구역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1996년에 만들어진 규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 거겠죠. 무려 28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 현실에 맞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승용차가 이제는 대중화돼서 사회 초년생도 차를 끌고 다니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한 가구에서 2대 이상 차를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차장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 주차 구역이 부족한 건 당연하죠. 작년 말 통계 기준으로 국내 인구는 5,132만 5,300명을 넘었고요.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94만 9천대까지 늘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2,490만 대 수준이던 게 그새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 문제는 단순 갈등이나 불만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아파트를 포함한 사유지 주차 갈등 관련 민원이 총 7만 6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이죠. 아파트 아이 보고서도 보면 지난 1년 동안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주차 문제였다고 하고요.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29.1%가 이중주차, 통로주차와 같은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대를 넘는 가구에 20만원이나 되는 주차 요금을 부과하려다가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전국 아파트 가구당 주차 비율을 보면 주차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게 세종시였는데, 여기도 가구당 주차 비율이 1.31이니까 2대를 가진 집은 주차난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죠. 서울시만 보더라도 주택가 주차 면수 확보율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이 101.1%로 여기도 결국 2대를 가진 집은 주차가 불가한 거고요. 가장 낮은 곳은 영등포구로 고작 64.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어떤 걸 연구 중이냐, 주차 대수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당 차량 보유와 이용 현황, 건설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별 주택 규모와 유형별로 적정 주차 대수 기준안을 분리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건물을 지어버린 다음에는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가구당 한 대 이상을 규정으로 뒀다면 새로운 기준에서는 2.5대 이상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연구 중이란 거겠죠.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간단합니다. 일단 이 기준이 적용된 다음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주차 걱정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 기준을 적용받아 지은 아파트가 몇십 년 후에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와 맞아 떨어지면 주차 문제는 완벽하게 해소될 겁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마침 국토부에서도 연구 단계라고 하고, 주차 공간 부족을 사회적 문제
문제라고 인식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하니 저희도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 국토부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용을 연구에 고려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설정과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선 목표는 주차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는 국토부가 고려 중인 신축 건물의 주차 대수 강화와 더불어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상가, 공원 이런 곳들의 주차 문제도 해결이 동시에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하는 결론인 사회적 문제인 주차난이 해결되겠죠.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물론 아무리 국가적 사업으로 주차난을 해결한다 해도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마다 차를 밀고 가야 하는 그런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 빌라촌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전수조사해서 이런 지역들도 지자체 단위로 주차난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칫 신축 아파트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 해결이 굉장히 더뎌질 수 있고요. 신축 아파트는 주차장을 크게 짓는다는 이유로 건설 비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차난 구역들도 같이 해결을 해줘야 가격 경쟁이라는 게 생기고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가 나서서 주차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지원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주변 거주자, 주변 상가 이용자, 공원 이용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 주차장을 지어주고 관리 감독까지 아예 나라에서 해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영 주차장도 주차 건물 형식으로 여러 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더니 야 그거 비싸서 하겠냐? 주변 땅값은 생각 안 하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방식은 이미 LH 같은 임대주택 위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건 물론이고요. 사회적 문제인 주차난을 해결하기는 해야 할 거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차가 늘어나는 속도만 봐도 단순히 지금 같은 형태의 지상 1층 공영 주차장만 만들어서는 해결될 수준이 아니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예 주변 거주자와 상가 이용자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공영 주차장 개념으로 짓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월 이용료를 관리비 수준으로만 내게 하고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공영 주차장처럼 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동시에 불법 주정차 관련 법도 개정을 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주차장 이용자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주차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발생하고, 이렇게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야 사업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라인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부터 다르기 때문이죠. 유럽은 저층 건물 위주고요. 우리는 지하부터 지상까지 고층 건물이 질비합니다. 이 소리는 건물당 이용자 수가 훨씬 많고 이건 곧 차량 이용 대수도 훨씬 많다는 거라서 구분이 필요하단 거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라인을 그리는 유럽 방식은 빌라촌 중심으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타워형 주차장은 도심이나 아파트 주변 위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타워형도 주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공영 주차장을 주차 건물 형태로 만들자는 거고, 이렇게만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차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야 기존 아파트들은 주차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새로운 아파트들은 집값이 너무 오르고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 편성을 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가져가면 이용자들의 부담도 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잘 연구해서 제대로 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